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좀 재미가 없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되고 거래 자체도 일부 특정 종목이 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많이 다운된 게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지수 또한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사실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HLB의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시장 대비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강도가 매우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공지를 좀 하고 오늘자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제 저희 머니코드 채널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커버를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별도로 하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서브 채널을 통해서 그날그날의 테마주들이라든지 무료 추천주까지 담아드리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뭐 HLB를 시청하시고 이것까지 또 시청을 하려면 두 개를 시청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잠시 킵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하나에다가 모든 걸 싹 다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떤 종목들이 트렌디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흐름을 다 함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HLB에게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모두 다 분석을 해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또 어떤 식으로 굴러 돌아가는지를 흐름을 인지하고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아드리는 식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요청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 간단하게 체크 한 번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브리핑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금 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금리 인하 폭이 뭐 0.25인지 0.5인지 혹은 뭐 0.75까지 보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좀 아직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사이즈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0.5 이상 인하할 것은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FOMC가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정해진 FOMC 외에도 긴급 통화정책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열어서 금리를 컨트롤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FOMC가 몇 번 남았는데 그 남은 횟수만큼이면은 금리를 이만큼 내리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는 것도 물론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으로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FOMC 일정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느냐, 이 Y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만 보셔라. 막상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왔을 때 물가를 잘 잡았어. 그래서 물가가 안정을 취해서 내리는 금리는 시장이 뭐다? 굿, 환호를 한다라는 건데, 근데 물가는 아직 여전히 불안정한데 오히려 경기가 불안해서 경기의 불안으로 인한 금리 인하는요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배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물가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잡아서 연착륙이라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뭐 까봐야 아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HLB와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도 직접적인 수혜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린 함께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었죠. 자, 그래서 물가와 경기가 안정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와 물가의 시차가 맞지 않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꾸 리세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일부 연준 위원들은 리세션을 우려하기보다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시장에서 일단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먼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금리에 대한 거는 미국 한 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의 방향성에 있어서 엇박자를 타고 있는 일본,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죠.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발생했던 최근에 뭐 8월 5일자에 우리 월요일날 엄청난 폭락했었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 같은 것처럼 혹시 모를 또 다른 변수들이 수급적으로 어떤 패시브적으로 센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도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란 등등 지금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나마 중국이 대만 친다라는 소리는 요즘 좀 안 나오고 있고 김정은이는 뭐 워낙에 혼자 까불까불 거리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한 긴장감이 여전히 돌고 있고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 전쟁 리스크로는 또 WTI 유가에 대한 변동성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 수급에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사실상 물가를 잡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리스크가 또 발생하겠죠. 금리를 내리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이것 또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WTI도 함께 잘 살피셔야 되고 최근에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동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내가 HLB 한 종목만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 대한 등락이라든지 변동성이 매우 큰데 또 이 시장은 왜 이런 변동성이 크냐? 어떠한 스토리가 있고 뭐 이슈가 있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환율이라든지 여러 매크로라든지 경제 지표들 그다음에 원자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의 등락을 결정짓고 그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변동성 이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들 너무 한 종목만 매몰돼서 그것만 놓고 보시고 그것만 오늘 오르나 내리나 보는 거는 굉장히 초보틱한 아마추어틱한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실 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뭐 디테일하게 경제 공부를 막 엄청 빡세게 해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구나 정도까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머니코드 김 대표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하시면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이랬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는 저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슈가 될 때 제가 풀이를 싹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상만 시청해 주시면 돼요. 엄청 딥한 공부를 하기보다 이렇게 실전에서 저와 같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면 되니까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서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더불어 이제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대선도 따지고 보면 리스크예요. 정책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어떤 외교적인 부분들까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최근에 보니까 말을 계속 바꾸거든요. 뭐 김정은이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친구다 이러다가 그 군 행사할 때 보면은 뭐 다 모여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하잖아요. 북한이. 그거 할 때 뭐 한 번에 그냥 다 밀어버려야 된다. 또 갑자기 뭐 이런 수위 높은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런 수위 높은 발언을 할 때 북한이 원래 뭐라도 또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도 여전히 외교적인 거, 그 다음에 정책적인 거, 지정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또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너무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 시점에서 정권이 바뀐다라는 것은 마냥 호재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꼭 좀 하셔야 된다. 자, 특별한 주도주가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것들이 대세적인 상승을 보인다? 물론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걔네들이 시장 평균 대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시장 자체를 끌고 올라갈 만큼의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힘이 조금 약해요. 물론 코스닥에서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AI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한참 막 끌고 올라가, 전력 설비 인프라 변압기 전선 이쪽 한참 올라가, 거기다가 화장품도 올라가, 에너지 올라가, 이렇게 AI라는 모멘텀으로 막 엄청나게 확산해서 올라가던 그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덜해요.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섹터가 그나마 주도주냐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맞기는 맞아요. 각각의 특정 종목들이나 우리나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항암 1호로 FDA 허가를 받았고요.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괜찮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총이 큰 종목들이 개별 이슈나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걸로 주가 움직임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다가 매크로까지 받쳐주니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뒤에 어떤 수급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일제히 메이저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시세가 막 반짝반짝하게 들어올리는 건 아니지만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고개를 살감살감 들고 있는데, 이 시세를 기관과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 게임, 그리고 제약, 여기도 제약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다소 느린 템포로 대응하는 시장이 맞아요. 막 빨리빨리 뭔가 급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상승하는 종목에 무리해서 추격성 매매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왜냐면 시세가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오르고 내일 모레 또 오르고 이렇게 연속성이 좀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물리더라도 기술적 관점이든 뭐 펀더멘털 관점이든 확실하게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 급등하고 나서 눌릴 때 나는 매수를 해야지라고 이런 기준이 뭔가 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살짝살짝 물려도 괜찮은데, 너무 올라가는 것들만 하루 오르고 이틀 오르고 아 그래 지금은 얘가 센 거 같아 해서 두 번 세 번 오른 거 뛰어타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시장 절대 아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후반부에 무료 추천주도 함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HLB 관점으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배경도 좋습니다. 이 배경이람은 앞에 설명을 드렸던 시장적인 측면, 그 다음에 매크로적인 측면, 이런 걸로 인한 업종, 업황,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죠? 그래서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한가 두 방 맞았던 당시부터 결국에 시간 문제였죠. 왜냐? 임상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임상 디자인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하한가 두 방 맞았던 당시에는 CMC, 이게 뭐죠? 제조 공정의 문제였죠.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보완을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중간에 이제 딜레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만 문제가 됐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시간 문제다. 일정을 하나씩 소화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본질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다이나믹하게 막 급등이 나오고 이런 게 지금 당장 없다라 그래서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단 이 가격이 일단 문제입니다. 95,000원이라는 가격 제가 지금 선을 딱 그어놨는데,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한가 두 방 맞기 직전에 시세가 95,000원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단기간에 끄집어 올려주면서 7월 2일, 이때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 2일에 FDA와 항서제약의 미팅이 있었죠. 이 미팅 속에서 빨리 서류 보완해, 다시 제출해, 적극적으로 얼른 해 라고 했을 때 올라오면서 시세를 회복했던 시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5,000원이라는 가격, 최근에도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하면서부터 살짝 또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때는 유한양행이 FDA 허가를 받고 나서 생각보다 얘네 버는 돈이 별로 없네, 규모가 생각보다 좀 크지 않네 하면서 오히려 간접적인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HLB 본질에는 당연히 영향이 없었죠. 그래서 좀 조정이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다. 자, 어쨌든 이 가격 95,000원이라는 가격을 넘어서 이제 10만원대로 진입을 할 거면 다음 진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을 보여줘야 되는데, 개별 이슈가 너무 좋더라도 사실 시장이 안 받쳐주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막 갈 수 없는 환경이고 이래버리면 주가가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못 뻗어나가요. 근데 지금은 외부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상황이 양호한데, 결국에 일정 시간,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 시간적인 부분, 때가 되면 결국에 저 가격은 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FDA 승인 여부를 떠나서 결국에 주가라는 건 미리미리 움직이잖아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미리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얼마나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수급의 강도에 따라서 95,000원을 넘어서면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95,000원이라는 가격이 단기 강한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5,000원, 75,000원 이렇게 가격을 두 개로 나눠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혹여나 8만원을 깨고 조금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온다면, 단기적으로 내려온다면 비중을 추가하실 분들은 더 추가하셔도 좋다. 근데 이제 또 95,000원 부근에서 일정상 조금 시간의 텀이 남아있고 수급도 크지 않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또 일부 익절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트레이딩성 매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에 다가왔을 때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실
하시거나 아니면 95,000원을 돌파할 때 돌파성 매매로, 이때는 추격 매매라고 보면 안 돼요. 95,0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분명히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돌파할 때는 오히려 빨리 타줘야 됩니다. 어버버 하다 보면은 9만원, 10만원, 11만원 올라가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거예요. 몰빵 매매 그러면은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단어죠. 근데 이거를 좀 순화시키면은 집중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 뭐 대출 이런 말 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좋게 얘기하면은 레버리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그냥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추격 매매 이러면은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추격 매매가 아니라 돌파 매매 이러면은 그래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또 인식을 해요. 그래서 성향들은 다 비슷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95,000원 돌파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슈를 확인하시고 수급을 확인하고서 만약에 뭔가의 재료가 터져서 95,000원을 돌파한다? 그거는 돌파 매매로 적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적인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청 디테일하게 우리가 막 임상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학 전문가처럼 뜯어서 살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현업에 종사를 하시는지 아닌지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학 전문가처럼 막 다 뜯어보고서 막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 개인적인 의견 전 존중합니다. 대신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머니코드 구독자분들 또 HLB 주주님들이 HLB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존중을 해주셔야죠. 부정하시는 분들 저는 존중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하시는 분들도 반대로 저희를 좀 존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각자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큼은 제가 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데이터 결과값이 부진하면 애초에 다음 스텝을 고려하지 않겠죠. FDA 허가라는 게 뭐 그냥 대충 한번 찔러보는 시험입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의 데이터가 되고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FDA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임상에 대한 결과가 부진하다. 뭔가 데이터가 좋지 않아. 그럼 당연히 여기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자꾸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성과가 좋기 때문에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심사를 받겠냐라는 거죠.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올라요. 결과는 어차피 까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일정을 발표한다라고 일정이 잡혀 있으면 그 앞에 이미 시세는 올라와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그냥 극단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는 일정이 잡혀 있으면 기대감으로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당장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무엇을 지금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 시세를 그려주는 게 뭐를 반영하면서 그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특정 포인트에 꽂혀있지 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HLB에 애사심을 갖고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김 대표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저는 주식 그 자체로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수익을 기준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너무 큰 집착은 자제하시고 매몰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여나 나중에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보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할 때는 빨리 집어 던지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고 그 판단을 빨리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락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HLB가 그렇게 될 거다는 아니지만 되지 말라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게 시장 트렌드에 적합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과정이 어느 정도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배팅을 하되 추후에 어느 정도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숫자가 찍힐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조사를 좀 해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 외에는 이렇게 금리에 대한 변곡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금리가 바뀌는 그 시점 있죠. 금리가 한참 싸다가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초입, 그 다음에 한참 오르고 꺾일 때 그 초입, 이렇게 이 변곡점, 이 변곡점에서는 시장이 크게 요동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 꼭 조심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는 호재라면 호재다. 그리고 그동안 좋지 않았던 섹터들 중에 하반기 내로 실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그 폭이 큰 종목군들이면서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는 섹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주도주가 뚜렷한 시장은 주도주를 빨리빨리 컨택하는 게 승자예요. 근데 지금처럼 거래도 좀 부진하고 주도주도 불명확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이를 봤을 때 낙폭과대, 하락폭이 좀 꽤 큰 종목군들이나 섹터 있죠. 그런 종목군들을 바닥권에서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조용하게 깔아두셔라. 그 전에 일단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본인 투자자의 성향이 어떤지부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배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투자 성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해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알고 있는데 막상 매매를 할 때 그거랑 엇박자 타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으면 갖춰야 될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석만 잘한다고 수익을 다 잘 내는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 잘 본다고 무조건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지만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누구는 삼성전자 가지고 수백 퍼센트 수익인데 누구는 삼성 가지고 아직도 물려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결국에 순간 판단과 또 빠르고 이성적인 결정,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대응 능력. 주식은요, 종합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옷도 여러분들 각자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정장을 선호하고 누구는 힙합을 선호해. 근데 정장을 선호하는 사람한테 도끼처럼 문신하라 그러고 막 힙한 옷을 입혀두면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당사자는 입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주식에도 성격과 성향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거래가 활발한 구간대에서는 단기 매매 성향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고, 거래가 잠잠한 구간대는 평시에 조용히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HLB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구간대는 단기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구간인 거고,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는 그냥 평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거래가 좀 활발하던 때가 있죠. 이때가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로 갑자기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였던 때예요. 이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평시 지금 미래 가치가 어떨까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만 일단 기준을 세워보시면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성격이 급하신 분들, 좀 공격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거래가 터진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잠잠한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무료 관심 종목 몇 가지를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 컴플라이언스 노트 꼭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고요. 화면을 잠시 멈추신 다음에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소개에 앞서서 히든 종목은 영상에서는 따로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영상마다 거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영상에 대놓고 공개를 하기에는 뭐 이랬네 저랬네, 뭐 네 영상을 보고서 내가 여기다가 뭐 몰빵을 때렸는데 어쨌네 저쨌네 말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원망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음봉 뛰면은 저희는 이렇게 해서 나눠 살 건데 그거 가지고 망했네 어쨌네 뭐 네가 그랬네 이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서, 히든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런 주력주들은 따로 별도로 드립니다. 근데 또 연락을 남기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종목도 HLB 95,000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앞전에 저항 라인만 돌파가 나오면 300에서 350% 정도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까지만 올라가도 이것만 해도 100%예요.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FDA 신청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검은색 선 충분히 또 기대감으로만 돌파가 가능한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잘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김 대표 개인 번호로 히든 혹은 항암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삼성 SDI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투자 성향 첫 번째,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느긋한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좀 어울리실 거예요. 삼성 SDI가 지금 호재가 은근히 많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 당연하죠.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 2차전지, 신재생 이런 것들이 해리스 쪽의 정책주니까. 그 다음에 셀 메이커 기업 중에서 LG엔솔과 SK는 좀 배제하고 봐야 되겠죠. SK이노베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LG엔솔과 삼성 SDI만 놓고 봤을 때 삼성 SDI가 LG엔솔보다도 이익을 더 많이 내요. LG엔솔에 비해서 캐파가 훨씬 압도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정말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는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캐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캐즘의 불황 속에서 경쟁자들은 투자를 감축하고 있어요.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 SDI는 지금 같은 위기를 이용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특히 전고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R&D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자 진도 또한 가장 빠릅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요성이 너무나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관련된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일본이 진도가 가장 빠르기는 하지만 한국에선 삼성 SDI가 그래도 가장 빠른 편이다. 청라 신도시 벤츠 화재 이후에 K배터리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워낙 너무 많이 빠졌고 바닥권이기도 한데 이익 대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저렴한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느긋하게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삼성 SDI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습니다. 게임 쪽이에요. 이거는 그냥 적당한 수익 관점으로 보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 게임 섹터 내에서 압도적인 OPM을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게임 섹터가 지금 기관, 연기금 연속적으로 폭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이기도 하지만 바닥권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몇몇 게임 회사들의 신작이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에 출시했던 신작이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일본 게임 순위에서 한 3위에서 5위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또 게임주들은 낙폭과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또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급하고 함께 살펴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NC소프트도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연속적으로 지금 8월 8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금투, 보험, 투신 모두 다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살짝 꺾인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두 차례 급락이 나왔는데 최근 5일 동안 양봉 연속으로 뛰는 동안에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는 국면에서 기관, 연기금 수급 굉장히 공격적이죠. 펄어비스는 오히려 지금 수급이 딱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심플해요. 지금 수급에 기대서 보시면 그대로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이 작게나마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게임주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수급적으로 가장 크고 시총이 너무 크면 움직임이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4조 원대 적당하기 때문에 시프트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으로 추려왔습니다. 다음으로 퓨처캠입니다. 다소 공격적인데 오늘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EMNA에서 전립선암 관련된 치료 방사선 의약품 후보 물질을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임상 결과 발표를 자체적으로 회사가 그냥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떠한 학회 같은 데서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좀 안 좋으면 이런 데 나가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실패를 발표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좀 양호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전고점을 넘어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방으로는 혹시나 좀 눌린다면 22,000원 지지 가격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내일 아침에 소폭 떠서 시작을 하면은 시가 아래 전일 종가 이렇게 해서 시초가 매매로 또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몇몇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더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은 종목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다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래도 테마와 수급과 어떤 차트 그다음에 펀더까지 놓고 봤을 때 밸런스가 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추려드리고 있고 뭐 이 종목들이 무조건 다 상승이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상승을 보장합니다.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혹은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등등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 언급드리면 이런저런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불만들이 많고 음봉 하루 뛰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뭐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고 전문가가 여러분들하고 1대1로 종목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따로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 이렇게 추천주를 함께 드리는 거니까 스스로 대응을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한 300에서 350%까지의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론에 설명을 드렸듯 그냥 주식 종목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경험
경험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계획을 또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매매할 때 있어서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결국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약바이오 그나마라도 현 시장에서 주도주 흉내라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한번 관심 갖고 핵심 종목들 매수를 좀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